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서울반도체고요. 서울반도체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이 LED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Y캅을 이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노리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반도체가 이 Y캅을 이용해서 제네시스 GV80 헤드램프의 Y캅 기술 풀공급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Y캅이라는 거는 RGB가 수직으로 적층돼서 평면 RGB 픽셀 대비 면적을 3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는 초속 LED 소자로 이루어진 마이크로 LED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초속 LED 소자가 하나하나 이어졌기 때문에 기존 OLED보다도 색 표현이 우수하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Y캅을 이용해서 현대차 지네시스 GV80 헤드램프에 세계 최초로 와이어가 없는 광반도체 Y캅 기술을 공급 양산 중이라고 28일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는 판매량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 GV80 부분 변경 모델 출시 후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국내 판매량이 지난해 11월 달에 1889대로 시작해가지고 12월 달에는 1694대, 올해 1월에는 11,349대, 올해 2월에는 1582대로 4개월 연속 1만 대를 돌파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도 미국 시장에서도 판매량이 증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제네시스나 뭐 현대차에 대한 이제 브랜드 파워가 약했지만은 최근에 이 제네시스에 대한 브랜드 파워가 올라가게 되면서 그동안 박리담회로 알려졌던 현대차 그룹 이미지를 제네시스가 확실한 품질 통일선을 통해 가지고 미국 현지에서 이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2022년 11월 달부터 16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판매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2021년도부터 GV80을 주력을 하게 되면서 이 GV에 대한 80 모델이 59,551대를 대한 누적 판매량을 이제 새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꾸준하게 10,000대 이상의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에서도 이 제네시스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네시스에 대한 Y캅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매출 동력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를 하나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UVC LED 칩이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기사를 보게 된다면은 차세대 LED 기술을 놓고 미서 한 기업들 소송 전 포톤웨이브 회사 존폐 위협 서울반도체 기술 특허 보호 조치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UVC LED 시장 전망은 2032년에는 81억 달러까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UVC LED 같은 경우는 강력한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는 자외선 램프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UVC LED를 만들고 있는 한국 기업인 이 서울반도체와 포톤웨이가 미국에서 소송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다라는 거죠. 이제 소송 같은 경우는 서울반도체 측이 포톤웨이브가 개발 판매하고 있는 UVC LED 제품에서 회사 원천 특허 5개가 도용됐다라는 문제를 삼으면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포톤웨이가 지난달 28일 서울반도체 미국 자회사 나이텍이 제기한 UVC LED 제품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서 무효 한병서를 제출했다라는 거죠. 결국 포톤웨이브는 서울 반도체 측이 문제 삼은 5개 기술에서 2010년도 초부터 삼성전자나 LG 이노텍 등이 원천 특허로 내놓은 기술 개량 기술이며 포톤웨이브는 이와 다른 개량 기술을 사용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무효 한변은 서울 반도체 측에 특허 출원되기 전에 이미 비슷한 기술이 출어가 됐기 때문에 이 서울 반도체에 대한 주장은 무효하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서울 반도체가 이 포톤 웨이브를 소송했었을 때 이 한국이 아니라 이제 미국 쪽에서 소송한다는 점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서울 반도체가 이 포톤 웨이브를 미국 쪽에서 소송했는데 이 포톤 웨이브나 서울 반도체나 이 UVC LED에 대한 판매액이 미국에서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톤웨이브 같은 경우는 매출 규모가 작년 기준에 가지고 약 44억 정도밖에 안 되는 소규모 기업이다라는 거죠. 근데 서울반도체가 미국에서 소송 건다는 거는 현재 소규모 기업이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업계에서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 대해서 소송하게 되려면은 자본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서울 반도체는 그래도 매출액이 1조 원 정도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고 포톤웨이브는 44억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것들을 다 따지고 나면은 이 단기 순이익 측면도 굉장히 낮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 자본으로 이 서울 반도체가 누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업계에서 이제 의구심이 들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특허 권리 보장이 강한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하는 건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서울 반도체군이 나이텍이 미국에 있는데 규모는 작아도 미국에서 현재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서울 반도체의 산하 또 다른 미국 LED 연구 개발 업체인 세티와 함께 수십 년 전부터 이 UVC LED 기술 개발에서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미국 측에 대해서 소송 거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서울 반도체는 여러 차례 특허 침해 중지 요청에도 제품을 계속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국가인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제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서울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커질 UVC LED 시장 부근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자기네 특허 기술을 이용했다라는 이 포톤 웨이브를 현재 미국에서 소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포톤 웨이브 측 같은 경우는 이 서울 반도체가 출한 이 특허 같은 경우는 기존 삼성전자나 LG 이노텍과 별 다를 부분 없다. 그냥 그 부분에서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특허 주장에 대해서는 무효하다라는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가 있으면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서울 반도체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을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서울 반도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서울 반도체에 대한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서울 반도체는 저점인 9,800원 부근에서 좀 반등이 와주다가 다시 거래량이 동반한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부근에서는 이 매물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눌리면서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하락이 오고 있었을 때 아직까지는 이 거래량인 측면 부분에서는 이제 특별하게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다시 반등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이제 이렇게 다시 거래량이 동반한 상승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 바닥 부근을 시켜줄 수 있을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락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5평선, 10평선, 20평선, 120평선, 60평선이 이제 점점 역배열 형태를 갖추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약간 관망하는 시나리오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니까 서울 반도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